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1965년 을사생 뱀띠분들, 먼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욕심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왜 늘 내가 더 많이 감당해야 했는지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. 사실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이 주는 쪽으로만 흐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어디서부터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1965년 을사년생 뱀띠이실 겁니다.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 제목에 이끌려 클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의 일부입니다. 2026년 병오년,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. 10년 뒤인 20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말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때 준비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 하며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 차이는 지금 이 15분을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보세요. 2026년 내 흐름은 달라진다.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의식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뀝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일종의 복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운의 흐름이니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1965년 을사생이 어떤 사람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을사, 하늘에는 을목, 땅에는 사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구조입니다. 을목이라는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. 화초에 가깝습니다. 유연하지만 질긴 성질이죠. 꺾이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, 그게 을사생의 본질입니다. 그런데 땅에는 사화가 있습니다. 불입니다.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명리학에서는 이걸 목생화라고 부릅니다. 나무가 불을 키우는 구조입니다. 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붓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. 다만 그 열정을 남에게 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. 그런데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. 하늘에는 병화, 땅에는 오화. 태양 같은 불, 한낮의 뜨거운 불입니다. 을목인 여러분이 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명리적으로 보면 식상의 작용이 강해집니다. 내가 낳는 것, 내가 표현하는 것이 폭발하는 해입니다. 이게 좋을까요? 나쁠까요? 정답은 쓰기 나름입니다. 나무가 불을 잘 키우면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. 재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무가 불에 다 타버리면 자신은 재만 남습니다.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탈진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2026년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관건입니다. 잘 쓰면 몇 년치 성과를 한 해에 거둘 수 있습니다. 잘못 쓰면 탈진하고 손해만 보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분들 중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핵심은 그릇입니다. 운이 아무리 강해도 그릇이 없으면 재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좋은 샘물도 그릇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3가지 물건을 소개할 겁니다. 초록색 면 손수건, 구리 동전 또는 황동 팔찌, 검은색 원석 팔찌. 지금 당장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.
각 시기별 운세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. 왜 이 세 가지냐고요? 초록색은 목, 구리는 금, 검은색은 수를 상징합니다. 모두 을목인 여러분이 2026년에 강한 화 기운을 조절하거나 그 에너지를 재물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오행입니다. 미신이 아니라 명리 논리에 근거한 도구입니다. 사람마다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기 쉽습니다. 그건 운이든 논리든 마찬가지입니다. 2026년 1월은 에너지가 과하게 흐르는 달입니다. 새해가 시작되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.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는 큰 돈을 움직이지 마세요. 명리적으로 보면 식상이 강한 달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새기 쉽습니다. 내가 주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없는 느낌 아시죠? 그런 달입니다. 투자보다는 계획, 학습, 정리에 집중하세요. 2월은 관계에서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.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원할 겁니다. 도와달라는 부탁, 함께하자는 제안이 많아집니다.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. 명리학에서는 겁재가 작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. 도와주는 건 좋지만 선을 그으세요. 내 에너지가 바닥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3월은 관망하는 달입니다.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. 씨앗을 뿌리되 열매를 바라지 마세요. 이 시기에는 흐름을 지켜보는 게 답입니다. 자,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쓸 수 있는 첫 번째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초록색 면 손수건, 천연면이어야 합니다. 화학 섬유는 기운이 약합니다. 초록색은 목을 상징하고 면은 부드러운 기운을 담습니다. 을목인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색입니다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아침에 세안한 후 손수건으로 목 뒤와 손목을 가볍게 닦으세요.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. 왼쪽은 즉 받아들이는 쪽입니다.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. 목생화 나를 먼저. 나무가 불을 키우되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. 결정을 하루 미루는 습관을 들이세요. 작년 초에 한 구독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1월에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. 친구라 거절하기 어려웠는데 손수건을 만지면서 일단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하셨어요. 그런데 2주쯤 지나서 그 친구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답니다. 만약 1월에 바로 빌려줬다면 지금쯤 돌려받지 못하고 관계만 틀어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손실을 막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.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. 계약이 성사되거나 오래 묶여있던 일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명리적으로는 재성이 작용하는 달입니다. 불이 땅을 따뜻하게 데워서 열매가 맺히는 구조죠. 이때는 망설이지 마세요. 13월에 미뤘다면 4월부터는 밀어붙여야 합니다. 5월은 표현력이 폭발하는 달입니다. 말이 잘 나오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.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말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셉니다. 특히 가족,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과한 표현은 오히려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. 운이 좋을수록 절제해야 합니다. 6월은 재물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. 45월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. 7월부터는 다시 불안정한 시기가 오니까요. 두 번째 물건은 구리동전 또는 황동 팔찌입니다. 새 동전을 3개 준비하세요.
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새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기운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. 먼저 소금물에 하룻밤 담가서 정화하세요. 그 다음날 아침 흐르는 물에 헹군 후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. 이 동전 3개를 빨간 천이나 종이에 싸서 통장을 보관하는 서랍이나 지갑 안쪽에 넣어두세요. 그리고 작은 종이에 화생토생금이라고 쓴 뒤 동전 밑에 깔아두세요.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의 에너지가 재물로 바뀌는 구조를 돕는 겁니다. 황동 팔찌를 구하신 분은 오른손에 차세요. 오른손은 내보내는 쪽이니까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강화합니다.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실 때 동전을 손에 쥐고 재물은 흐른다고 속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. 작년 봄에 한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. 3년 동안 안 풀리던 보험 정산이 5월에 갑자기 해결됐다고 하셨어요. 동전 3개를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한 번씩 만졌답니다.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흐름이 맞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.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. 7월부터는 경쟁과 갈등의 기운이 강해집니다. 주변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동료, 형제자매,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금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때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. 명리적으로 비겁의 작용이 강한 시기입니다. 자존심 내세우면 손해만 커집니다. 8월은 감정 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.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참았던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.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. 특히 가족관계, 부부 사이에서 조심하세요.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.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충돌 확률이 높아집니다. 9월은 돈이 움직이지 않는 달입니다. 투자금이 회수 안 되거나 받기로 한 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조급해하지 마세요. 10월이 되면 흐름이 바뀝니다. 3번째 물건은 검은색 원석 팔찌입니다. 오닉스, 흑요석, 검은 수정이 좋습니다. 검은색은 수를 상징하고 과한 불 기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. 팔찌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검은 종이를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됩니다. 작은 쪽지에 검은 펜으로 수국화라고 쓴 뒤 현금 사이에 끼워두세요. 팔찌를 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. 먼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화하세요. 그 다음 왼손에 착용하세요. 왼손은 받아들이는 쪽이니까 차분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오른손에 차면 내보내는 기운이 강해져서 7, 9월에는 오히려 충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잠잘 때는 머리맡에 두세요. 잠자는 동안 불 기운을 식혀줍니다. 10월은 정리의 달입니다. 흐트러진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으세요. 명리적으로는 인성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. 내면을 돌아보고 필요 없는 걸 덜어내는 거죠. 이때 정리를 잘해두면 11월에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. 11월은 재물이 모이는 달입니다. 4, 6월에 벌어들인 것들이 이제야 통장에 안착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. 저축하세요. 2027년의 종잣돈은 2026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. 12월은 낭비 금물입니다. 연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.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세요. 명리적으로는 묘고의 달입니다. 재물을 창고에 넣어두듯 꽁꽁 숨겨두는 게 답입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초록색 면 손수건, 천연면 소재, 세안 후 목 뒤와 손목 닦기, 왼쪽 주머니에 보관, 결정 앞두고 만지며 목생화, 나를 먼저 중얼거리기, 사용 시기일 3월, 구리 동전 3개 또는 황동 팔찌,
새 동전 준비 10원짜리 가능. 소금물에 하룻밤 정화. 빨간 천에 싸서 지갑이나 서랍에 보관. 화생토생 금종이 밑에 깔기. 황동 팔찌는 오른손 착용. 사용시기 4~6월. 검은색 원석 팔찌 또는 검은 종이. 오닉스, 흑요석, 검은 수정 추천. 흐르는 물에 정화. 왼손 착용 차분한 기운. 잠잘 때 머리맡에 두기. 지갑 속 검은 종이도 가능. 사용시기 7~9월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2026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. 그건 운이든 논리든 마찬가지입니다.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보세요. 2026년 내 흐름은 달라진다. 적는 순간 의식이 바뀝니다.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선택 자체가 이미 운의 일부였습니다. 2026년 당신의 한 해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